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태어난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응? 태어난 시간. 이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사주 명식에 그 만세력에 입력하는 게 연, 월, 일, 그다음에 실에 입력해요. 그쵸? 그런데 이제 시간에 대해서 뭐 말이 좀 있죠. 뭐 시간이 좋은 시간이다, 아니다, 뭐 시간이 좋아야 된다, 뭐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 중요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란 영역은 어떻게 보면 그 제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제일 뭔가 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송해요. 목이 잠겨서. 시간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 이제 임신이 돼서 잉태됐을 때 병원에 가면 대충 이제 병원에서 날짜를 계산해 주잖아요. 아, 이 아이는 대충 뭐 몇 월 며칠 정도에 이제 태어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언제쯤 임신이 됐어요. 뭐 이런 거를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그때 태어날 수도 있고 안 태어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이 돼요. 그쵸? 하지만 병원에서 뭐 이 아이가 8월 8일 날 오후 2시에 태어날 거야라고까지는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쵸? 시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의 영역에서 벗어난 부분, 약간 하늘이 부여한 어떤 바코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좀 운명이다.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수술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날짜로 수술로 시간을 정해서 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옛날에는 그럴 수 없었잖아. 근데 이제는 수술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이를 낳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뭘 보죠? 아, 시간에 좋은 시간이 뭐 제가 몇 월 며칠은 병원에서 이제 날짜를 정하고 그의 좋은 시간이 뭔가요? 라고 해서 이제 시간을 어디 가서 받아오죠.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걸 갖고 사람들이 아, 그러면 그렇게 시간을 정하면 뭐 이제 그런 말도 있었어요. 시간을 정해서 애를 낳았으면 그거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시간이 아닌 거 아니에요? 사주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던 시절도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사주 보러 가실 때 딱 시간을 보고 얘 수술해서 나왔어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알아보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거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운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 아이가 그날 그 시간에 누군가한테 가서 뭐 시간을 받았다 해도 그 엄마가 그 부모님들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시간을 받았을 수도 있고 꼭 거기에 간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 시간을 받아온 이유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뭐 저는 오후 3시에 낳고 싶어요 했지만 뭐 또 병원 사정상 선생님 사정상 아니면 뭐 또 어떤 수술실의 여건으로 의해 그 시간에 못 나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는 그냥 수술로 그 아이를 정해서 낳은 시간도 그냥 아 그거는 그 아이의 운명이야.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이 사주 명식으로 봐야 돼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시간이 좋네, 시간이 나쁘네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한 65%는 대충 이게 맞아요. 65% 정도는. 요, 요, 요거대로 가면 한 반 이상은 대충 맞는데 요걸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시간을 생각해 보시겠죠? 이걸 보시면서. 음? 좋은 시간의 그 기준은 계절의 균형이에요. 계절의 균형.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도를 맞춰서 태어났느냐를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 만약에 아주 쉬워요. 나는 겨울에 태어났어. 추운 겨울에 태어났어. 그럼 어때요? 수의 계절이죠. 수. 물이 꽝꽝 얼는 계절에 태어난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언제 태어나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따뜻한 낮.
우리가 겨울이 아침에 눈 뜨거나 밤에는 뭐 영하 18도 막 이렇게까지도 내려가잖아요. 그렇지만 낮 12시가 되면 어때요? 그래도 영하 3도까지 뭐 아니면 영하 0도 뭐 0도 정도로 아니면 뭐 그래도 영하 5도까지 어쨌든 기본 온도가 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나의 월지가 겨울이면 너무 추우니까 그나마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 태어나면 그러면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좋은 거야. 온도가 맞았어. 그 정도면 시간이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의 기운을 좀, 그 수의 차가움을 좀 낮춰주는 시간에 태어났으니까. 뭐, 이게 뭐, 요 정도의 시간이겠죠. 진사오, 사오미. 그러고 그럼 또 반대로 여름에 태어났다. 한여름에 태어났어. 뭐 7월, 8월, 막 7월 막 이럴 때 태어났어. 그럼 어때요? 우리 지금 이번 여름 막 36도 뭐 폭염이야. 밖에 나가면 안 돼. 막 이러잖아요. 낮에는. 그러면 여름에 태어났을 때 유리한 시간은 언제예요? 그래도 밤이겠지. 왜 우리 밤에는 그렇게 더워도 밤에 나와서는 막 러닝도 하시고 산책도 하잖아요. 아무리 더워도. 왜냐면 낮은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여름에는. 그러면 그래도 밤 시간에 나오면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하겠네. 그러면 사람들은 밤에 태어난 게 유리하겠다. 여기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봄에 태어났어요. 나무가 왕한 뭐 2, 3, 4 요쪽이겠죠? 어, 이거 봐볼게요. 저희 가족은 모두 술시예요. 신기하다. 그리고, 해바라기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저희 태어난 시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이제 봄에 태어났어. 봄은 뭐예요? 나무의 계절이죠. 나무의 계절은 언제죠? 2월, 3월이에요. 그쵸? 4월까지. 그러면 나는 봄이면 나무가 왕한 계절에 태어났어. 그러면 시간이 언젠가 좋은 거예요? 반대되는 시간. 금이겠죠, 금. 금 뭐예요? 오후지, 오후. 3시 이후, 오후. 왜냐면, 봄은 시작하는 기운이라고 했어요. 나무의 월지를 갖고 태어난 분들은 시작, 뭐든 해보자! 라는 기운이 왕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뭐예요? 가을의 결실.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시간이 금 시간대가 좋겠죠. 오후 시간. 그러면 또 반대로 뭐예요? 가을에 태어났어, 나는. 그러면 가을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결실의 시간이에요, 결실. 매듭을 짓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끝을 맺으려고 해요. 항상 가을에 태어나는 금의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러면 이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야? 시작하는 거죠. 끝만 맺으려고 하지 말고 뭔가 시작을 해야 끝을 맺지 않겠니? 그러니까 시작을 해봐. 그러면 아침에 태어난 게 좋은 거야. 임묘진 시간에. 보통 요렇게 계절에 맞는 이렇게 온도를 조절해주는 시간에 태어났다. 내 사주 명식에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65%는 65% 정도는 좋은 시간에 태어났다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나는 겨울생인데 밤에 태어났어. 그러면 이 사람은 수의 기운으로 완전 몰려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가을생인데 오후에 태어났어.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금의 시간에 몰려 있겠네. 어, 그 시간이 균형을 맞춰주는 사주는 아니네. 물론 좋고 나쁘고는 또 그 안에 들여다봐야 돼요. 하지만 어쨌든 온도값이 그렇게 맞지는 않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한 65% 정도 이렇게 좋은 사주라 그랬어요. 시간이 이렇게 균형을 맞았을 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이씨 망했다. 나는 망했네, 이번 생은. 이번 생은 망했어. 나 시간 지금, 목의 계절에 태어났는데 아침인데? 이제 이런 고민들이 들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만세력에 연, 월, 일, 시를 입력하시잖아요. 응? 그러면 대운이라는 게 뜨죠? 10년 대운. 자, 만세력 한번 위에 가서 보고 올게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만세력을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제가 연, 월, 일을 시간을 이렇게 떠요. 근데 얘는 지금 시간을 안 넣은 상태예요. 그쵸? 그러면 이 밑에 10년 단위로 대운이 이렇게 흘러가죠. 응? 기미, 경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내가 시간을 넣었어. 시간을 넣었어요. 이민시라고 이 사주에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대운이 어때요? 똑같죠? 시간을 넣나 안 넣나 나의 대운의 흐름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거야, 대운은. 그쵸?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시간은 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구나. 그쵸? 피곤은 운에 영향, 대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대체 왜 시간이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운도 안 바뀐다며. 그래서 오죽하면 운이 칠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의 연, 월, 일만 있으면 대운은 그냥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의 역할은 운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시간의 역할은 뭐냐면 기본 설정값을 정하는 거야. 여러분의 사주의 명식에 어떻게 보면 급을 정하는 게 시간이에요. 아, 왜 이제 우리 흔히 막 자동차에 비유하잖아요. 아, 얘는 그랜저네. 아, 얘는 벤츠? 아, 얘는 포르쉐? 아, 얘는 뭐, 아, 얘는 차도 아니야. 얘는 불도저? 아니 뭐 얘는 오토바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주의 기본 세팅 값이 이 시간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조우니까. 조우가 맞았냐? 아, 기본적으로 조우가 맞은 사주면 아, 시간이 좋으면 아,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시작값이 높게 시작하는 거야. 아, 얘 조금 급이 있는 사주네. 그러면 대운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내가 언제 태어나도 똑같은 대운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좋은 운이 올 때는 힘든 조건에서 시작했으면, 그러니까 내가 아래 등급에서 시작했으면 내가 10등급에서 시작했어. 그러면 내가 좋은 운이 와도 한 5등급까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쁜 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막 15까지 내려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5등급에서 시작했으면. 그러면 만약에 기본적으로 쟤는 1등급이야. 사주의 명식, 나의 타고난 사주의 명식, 시간이 1등급 정도 되는 사주야. 등급을 매기기는 좀 그렇지만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설정가, 아니, 뭐, 1등급이라 그렇긴 그렇고, 한 3등급이야. 그러면 좋으면 뭐예요? 더 높은 데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리고 낮을 때는 조금 덜 떨어지겠죠. 등급이 살짝 위로 시작하면. 그래서, 음, 시간이, 이 사람의 어떤 그 전체 사주의 온도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겨울에 태어났지만 내가 낮에 태어났으면 조금 따뜻한 계절에 따뜻한 느낌으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겨울에 태어났는데 밤 11시에 태어났어. 그러면 너무 추운 거야. 그러면 이 대운이 따뜻한 대운이 오지만 기본적으로 나의 타고난 사주가 너무 춥기 때문에 그 운을 받는 그 양이 좀 적고 혹은 뭐 약하고 아니면 운이 안 좋을 때 왜냐면 우리 운은 계속 12간지가 밑에서 지지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 그거는 자연의 섭리니까. 그럼 분명히 내가 봄 운만 만나고 싶지만 세운에서 겨울 운도 온단 말이죠. 겨울에 태어난 사람한테. 그랬을 때 내가 낮에 태어난 사람보다 밤에 태어난 사람이 겨울 운이 오면 조금 더 많이 춥겠죠. 그러면 조금 더 많이 힘든 일이 있겠지. 뭐 나의 마음이라도 괴롭겠지. 그래서 이제 이 태어난 시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그릇에 내가 운을 받아들이는 그 그릇의 기본 조건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태어난 시간에 아예 안 볼 수는 없어요.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모르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있으면 그 명식을 보고 어느 정도 그 사주의 그 기본 온도를 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괜찮은데 시간이 뭐 이사주가 약한 사주면 보완해주는 시간이 됐네. 그러면 좀 온도를 맞췄네. 조우를 맞췄네. 그러면 이 사람은 좀 편안하겠는데? 이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겨울에 태어났으면, 낮 시간에 태어나는 게 유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65% 정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35%는 내가 아무리 뭐, 겨울에 태어났어도, 뭐, 낮에 태어나지 않고, 낮에 태어나지, 꼭 낮 시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아니면 뭐, 겨울이지만 내가 뭐, 오후에 태어났어도 뭔가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도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좀 이제 개개인마다 이 35% 정도는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한번 이제 봐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제가 오늘 이제 시간에 여러 가지 이 사주의 시간을 넣고 시간이 달라질 때 이 사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직접 봐야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임수 사월생이에요. 임수 사월생. 자, 임수 사월생. 이 사주를 이제 봐보세요. 이 사주에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게 뭘까요? 얘네들이죠, 얘네들. 544.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하나에 몰린 사주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골고루 있는 좀 왜 기본 오행이 요 내 사주 안에 골고루 있다 하는 분들은 조금 좀 이렇게 사주 해석이 쉬워요. 왜냐면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거를 좀 정확히 볼 수 있어. 골고루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오행이 몰려있는 사주들은 의외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얘가 뜨거우니까 차가운 기운 막 이게 꼭 100%안 맞을 수도 있는 사주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이 오행이 몰려 있으면 부족한 기운이 너무 많고, 한 가지 오행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중요한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일부러 임수 사월생인데, 이렇게 544, 여기 위에 정화까지 떠 있는 걸 가져왔고요. 이 사주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을 보자면 불이죠. 불이 왕한 기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5월생, 이 사람이 이제 양력 5월생이거든요. 양력 5월생.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사주를 만났다. 여러분이 봐주는 거다. 그러면 뭐 처음에 뭐라 그래야 돼요? 아, 너는 너는 불의 기운이 왕한 사주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사주를 많이 보러 다니니까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불의 기운이 왕한 사주야.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데, 나 어디 가서 봤는데 물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어디 가서 보면, 왜냐면 일간이 물이니까. 근데 월지를 좀 중요하게 안 보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사주를 이렇게 감명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임수일간이니까 너는 물로 태어났어에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맞아, 너는 물인데 불의 나라에 태어났어, 물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나는 물인데 불의 나라에 태어났어. 그쵸? 너무 뜨겁겠지. 나는 차가운 물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좀 특징적인 거를 이 사주에 딱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 봐야 되는 게 뭐죠? 정의만 목이죠. 음, 이 사람은 정화랑 합을 하네. 임수가 정화랑 합을 하네. 정화가 뭐가 돼요? 어? 수국하에서 정제죠, 정제. 정제랑 합을 하는 사주네. 천간에 눈에 띄게 합이 있네라고 봐야 되고 사화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화가 임수한테 뭐가 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배웠는데 기억하시나요? 운천수. 사화가 임수한테 천의 기인이죠. 응? 임수기수한테 사화랑 묘목이 처인의 기인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천의 기인이 두 개나 있네? 대박이네. 엄청 좋은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천의 기인에서 나쁠 건 없어요. 천의 기인이 나쁠 건 없지만 이제 문제는 너무 불의 기운이 왕하죠. 응? 뭐, 귀인이고 뭐고 간에 우선 나는 차가운 계절에 태어났어야지 맞는 사람인데 이렇게 불바다 위에서 외로이 동동 떠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 물이 있긴 하죠. 그러면 자,
이렇게 임수사화생이 특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들의 이렇게 수 기운이 불의 계절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이 항상 본인을 좀 낮춰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것보다 본인 자신을 좀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보면. 왜냐면 우리가 화의 습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화는 뭐라 그랬죠? 드러내는 거라 그랬잖아. 나를 드러내고, 야, 여기 나 있어. 얘들아, 이 꽃을 봐. 나를 봐. 나 정말 아름답지 않니? 라는 게 이 화월지의 본성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는 거를 즐기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근데, 나의 그 일가는, 나라는 정체성은 임수예요, 임수. 임수는 원래 언제 태어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겨울에 태어나야 되는 사람이잖아, 겨울, 12월에. 그러면, 어, 눈 떠보니까 나의 주변에는 모두 화의 기운을 가진 가족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혼자 차가운 물인데, 뭔가 여기랑 되게 안 어울려. 어? 나 좀 더 차가워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있지? 나는 좀 부끄러운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수가 항상 왜냐면 내가 태어난 계절은 화니까 주목을 받고 싶다가도 막상 사람들이 주목하면 움츠러들어요. 내가 이래도 되나? 나 알고 보면 별거 없는데 나 별 볼 일 없는 애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게 싫지는 않지만 좀 부끄러운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목받아도 될까라는 그래서 겉으로는 화의 기운이 있더라도 속으로는 또 임수의 기운이 계속 같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충돌하겠죠. 그럼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만 내면에 내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맞지 않는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이래도 될까?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거는 뭐 조금 뭐 꼭 이렇게 화의 계절에 물로 태어나신 분 말고도 내 계절에 맞지 못하게 태어나신 분들의 좀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를 좀 낮춘다고 임수 사월생이 임수라는 그 수의 느낌이 항상 그 화의 계절에 태어났을 때 나를 좀 낮춰서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의외로 자기 평가가 낮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남들이 조금만 잘해주면 엄청 그걸 큰 호의로 받아들여요. 그 되게 감동하고. 그래서 약간 거기서 또 조금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는 네가 생각해보는 사람보다 큰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를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막 이러고 조금만 잘해줘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뭐 돈을 막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작은 오해도 크게 받아들이는 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 요거를 볼게요. 요 명식을 가져와 볼게요. 얘를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아이고. 음, 얘를 좀 갖고 올게요. 제가 밑으로. 어? 요거를 키울게요. 요 명식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제가 많죠. 정제, 편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정제, 편제잖아요. 그리고 대운을 볼게요. 이게 지금 여자분 명식이에요, 여러분. 여자분 명식이면 이 대운이 지금 어떻게 흘러요? 오미, 신유 이렇게 흘리죠. 그러면 어때요? 순행하는 운이에요. 순행하는 운, 여자분은. 그러면 만약에 남자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명식이? 여기 남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진, 묘, 인, 축 이렇게.
그러면 남자는 역행을 하는 운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대운에 태어났으니까. 이거 이제 저번에 배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재가 많이 깔려 있으면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이게 뭐죠? 우리 재다신약이란 말 배웠잖아요. 재가 너무 많은 거야. 재가 너무 왕한 거야. 그러면 재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재가 하나만 있어도 저 재를 취하는데 애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재가 많으면 내가 이 쟤한테 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다신약이에요. 그래서 이 쟤에 깔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야. 쟤가 너무 많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제다신약의 사주의 경우는 자기가 이 돈에 깔리지 않도록 좀 조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이 임수사회생에서 어, 어떤 대운으로 왔을 때 유리하냐면 여기 경신대운, 무김이 지나서 이 경신대운 요때로 오면 이 사주가 조금 힘을 받죠. 왜? 신금에는 뭐가 장생을 하죠? 임수가 장생을 하니까. 그쵸? 신금에는 임수가 장생을 하니까 훨씬 힘을 받고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재석이 많아서 돈에 깔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고민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정말 재다신약의 개운법 중에 하나는 돈을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돈은 계속 잘 들어올 거예요. 워낙에 재성의 흐름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그 돈에 깔리지 않기 위해서 나의 체급을 키워야 돼요. 제다신약의 가장 특징은. 그럼 체급을 키우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운동을 해야 되듯이 제자신약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돈을 버는 법을 공부로 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무조건 돈 쫓아, 돈 되는 건 다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떤 문서를 쥐고 있는 게 안전해요. 그게 증권,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에 맞는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자산, 관리, 이런 것도 좀 공부하시면 좋고, 약간, 자격증, 이런 것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좀 이렇게 돌려놓으시는 것도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재다신약은 내가 돈이 들어도 오지만 나가기도 왕창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나가지 않도록 좀 안전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 약할수록 그래서 이렇게 임수사월생 같이 내가 약하게 태어난 분들일수록 어떤 시간이 오느냐, 어떻게 시간이 이 사주의 온도를 좀 조절을 해주느냐를 중요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처음에 이민시를 볼게요. 이렇게 돼요. 이민시. 아침에 태어나신 거죠, 아침. 응? 아침 7시? 이렇게 태어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이게 없는 사주에서 자, 요런 모양이 됐어요. 임수사회생에게 인목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럼 뭐예요? 아침 일찍 태어난 사람이네. 여기 뭐가 있어요? 임수한테 인목은 식신이에요. 식신. 응? 식신. 그러면 식신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 너무 좋은 거죠. 소중해.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시간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식신이 있으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사실은 얘가 있는 건 되게 좋죠. 나쁘지 않아. 근데 이제 이 정체 구성을 보는 게 중요해요, 사자는. 그러면 인목이 혼자 활동을 잘하면 좋은 건데 어떻게 돼요? 오화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인호술에 인호 반합이 되죠. 그러면 인목이 혼자서 식신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오화랑 합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운동을 시작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 식신이 어떻게 돼버려? 다시 재가 돼버려요. 재가 돼버려. 나에게 소중한 식신이 재가 돼버려요. 그쵸? 그래서 이민시로 태어났으면,
안타깝게도 재성을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재성을 더 힘을 주는 운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체는, 어, 이 식신을 써먹기가 힘든 운으로 가니까 이민시가 이 사주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시라고 볼 수가 없죠. 응? 그러면, 아, 여기, 지금 이 사주가 운이 좋아지는 시점이 이때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경신신유. 응? 요때가 운이 훨씬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때까지는 좀 힘든데 얘가 여기 있는 경우는 좀 이 좋은 신금과 유금까지도 충돌해 버리니까 이민시가 이 사주에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민시는 좀 별로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음 시간을 봐야 돼. 그쵸? 이번에 이민 다음에 계묘시를 봐볼게요. 묘가 들어와요, 묘. 응? 묘가 들어오죠. 임수한테 묘는 뭐예요? 상관이에요, 상관. 상관이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식신이 아니라 상관이 들어왔어. 그러면 상관은 뭐죠? 수생목해서 이 임수 자체는 지금 얘네들한테 힘을 빼고 있는데 정사, 정오사사 얘네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힘을 빼고 있는데 묘목까지 들어오면 묘목이 더 힘을 빼겠죠. 응?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죠? 개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도 개수가 있어. 임수한테 개수는 라이벌이란 말이죠. 라이벌. 근데 개묘시가 되면 내 라이벌이 또 내 옆에 바로 갖다 붙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개묘시가 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더 성급해지고 참을성도 부족해지고 조심성도 좀 저하가 돼요. 약간 이 겁재와 상간의 영향을 받아서 항상 좀 나의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좀 참을성이 부족하고요. 빨리빨리 해야지. 이거 놓치면 안 돼. 라는 조바심이 좀 있는 사람이 돼요. 요렇게 되는 경우에는. 개묘시가 되는 경우는. 그런데 그러면 늘 항상 바빠. 바쁘고 정신없지만 또 그런데 항상 내 옆에 뭐가 있죠? 라이벌이 있잖아. 그러면 나는 뭔가를 계속 나눠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게 내 형제일 수도 있어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뭐 내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항상, 그런 거에서 나의 실속이 약해지는 운으로 가는 게 이 바로 계묘시예요. 내 사주 명식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로 이 운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음, 그 얘가 되면 이 임수한테 과는 뭐죠? 토수하니까 기토, 무토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묘시까지 오면 기토나 무토가 얘네들한테 묘한테 압박을 받죠. 그래서 오히려 이 상관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니까 상관은 관을 밀어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난 관 싫어. 관 신경 쓰기 싫어. 하는 게 상관이거든요. 묘가 상관이잖아요. 그래서 직장과 나의 배우자의 흐름이 이 계묘시가 되면 조금 더 약해진다고 봐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제 임수 사월생한테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 들어오냐에 따라 이 사주 명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임수 사월생이 이제 그래 그러면 임목이나 묘목 시간이 되면 임인시가 되거나 계묘시가 되는 게 그렇게 썩 임수 사월생에게 좋지 못하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이민이나 개묘 운이 들어왔을 때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시간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는 그쵸? 그러면 그럼 뭐 어떤 시간이 들어오면 좋나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번에는 뭐예요? 임수 사월생이 응? 무신이에요. 무신시를 한번 봐볼게요. 음. 무신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이 신금에는 임수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장생을 한다 그랬어요. 장생. 그러면 조금 괜찮네. 왜냐면 나는 임수인데 이 정오사사 이 불바다에서 지금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어쨌든 무신이라는 나의 편인이지만 편인이지만 나를 장생시키는 아이가 들어왔으니까 아까 걔네들보단 좀 낫네. 그리고 무토는 또 뭐가 돼요? 얘한테 편간이네. 응? 그리고 더군다나 이 무토가 편간이 얘네를 만났을 때 뭐가 돼요? 걸록이에요. 우리 그 12운성 펴 보면 걸록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세력이 꽤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신이 들어오면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는 편간과 편재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야. 시간에. 그쵸? 우선 임수가 장생되고 밑에 사신합이 돼요. 사신합. 응? 사화하고 신. 근데 사신합 수가 되니까 그래도 임수가 좀 아까보다는 힘을 받네? 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되면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무토, 편간, 편제가 들어와도 어쨌든 이 사화가 왜 편제야? 아니지. 사화가 편제인가요? 어쨌든 이 신금, 얘가 들어오는 게 편인이 들어오는 게 임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장생을 하는 운이니까 나쁘지 않아. 좋아요. 하지만 편관 편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임수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지만 좀 빡세요, 얘네가. 편관하고 편인이잖아. 한쪽이 항상 비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편이 붙으면. 그래서 좀 인생을 좀 빡빡하게 산다 그래야 되나? 빡빡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좀 인생에 피곤함이 있어요. 그건 되게 열심히 일하시겠죠. 되게 열심히 일하는 거고 이 죄를 쫓아서 또 뒤에서 편간 편인이 약간 호통치면서 좀 빡세게 관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임수사월생인데 무신시로 만약 흐른다면 좀 열심히 살겠네. 가만히 있지 않겠네. 좀 엄청 바쁘게 살겠네.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무신 말고 기우시가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유금이 들어오는 거야. 유금은 뭐가 돼요? 얘네들은 정관정인이에요. 임수한테 기토는 정관. 유금은 뭐가 돼요? 정인. 응? 그러면 뭔가 듣기만 해도 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시간이 이 임수를 아주 반듯하게 지켜주는 느낌이 들죠. 반듯하게 지켜주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되게 요 사주 볼 때 여러분이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얘네들이 지금 화가 왕하죠. 음? 그러면 이렇게 왕한 기운이 내 사주에 있다. 그럼 얘네가 어디를 통해서 빠져나가는지를 항상 보셔야 돼요. 근데 빠져나가는 게 없어요. 내 사주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주가 조금 더 힘들어요. 왜냐면 순환이 안 되니까. 근데 이 기후가 들어오면 다 기토를 향해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왜냐? 기토가 뭐라 그랬죠? 제가 음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음의 시작. 무토까지는 양이고 기토부터 음의 시작이고 기토를 통해서 금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화의 기운이 왕한 애들이 다 이 기토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우시가 왔을 때 이 정관과 정인이 훨씬 살아날 수 있겠죠. 정관을 통해 빠져나가고 이 정관이 어떻게 돼요? 정인을 생해주잖아요. 아주 좋은 거잖아요. 정인이 또 누굴 생해줘요? 나를 생해주러 오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이 많은 화가 기토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얘가 통로가 돼주는 거야. 그리고 기토가 뭐를 생해주죠? 정인을 생해주고 그리고 정인이 나를 상해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임수사월생이 기우씨를 만나면 이 명식은 되게 안정되게 사는 삶이에요. 좀 반듯하게 직장도 되게 좋은 데 얻으시고요. 약간 좀 안정감을 유지하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또 하나 특징이 이 유금이 들어오면 이 사화가 단순히 불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 유금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죠?
사유축 금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불기운이 조금은 감소가 되겠죠. 사유축 금운동으로 변질을 시켜주니까 얘를 사화가 너무 많아서 지금 불이 너무 많아서 힘든데. 그래서 요 기우시가 꽤 괜찮아요. 이 임수 사활생한테. 어. 꽤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기우시 있잖아요. 요게 근데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가 다 똑같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요게 여자고 요게 남자예요. 똑같은 기우시에 태어났어. 여자도 남자도. 그쵸? 그러면 둘 다 아까 제가 지금 기우 씨가 참 좋은 시간이에요라고 얘기했잖아요. 정인 정관이 이 임수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많이 도와준다 옆에서 세력을 넣어주니까 얘가 훨씬 편안하고 안정되고로 갈 거예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어때요? 무, 기미, 경신, 신유, 임수 이렇게 흘러가고 그쵸? 남자는 어떻게 흘러요? 병진, 을묘, 갑인으로 흘러요. 그럼 누구 대운이 더 잘 흐르는 것 같아요? 응? 감이 오세요? 누구 대운이 더 좋은지? 얘가 여자? 써드릴게요. 이사주가 여자고요. 이사주가 여자, 응? 여자 사주고요. 이사주가 남자예요. 누구 대운이 훨씬 좋으신 것 같아요? 여자죠, 여자. 여자 대운이 훨씬 낫잖아. 그렇지 않아요? 자, 왜냐면 이제 요걸 보시면 돼요. 제가 이 글씨가 좋다 그랬죠. 기후가. 그러면 지금 이 대운에서 여자들은 이 대운은 어때요? 기후라는 그 기토가 잘 살 수 있는 운으로 가잖아요. 그쵸? 응? 기미, 경신, 신유에는 기토와 유금이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운이에요. 왜냐면 기토가 유금을 만나도 장생. 그쵸? 기토가. 신금을 만나면 목욕, 관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남자는 어떻게 왔어요? 을묘갑인이 와요. 이 대운에서는 이 기후가 좋기는 해도 이 좋은 글씨를 못 써먹는 대운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쵸? 기토가 응? 기토가 인이나 묘를 만나면 병사가 돼요. 힘이 없단 말이야. 이 목에 이 토와 금이 다 충혈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글씨를 갖고 있어도 이렇게 중요한 글씨가 갖고 있으면 얘가 지금 대운에서 잘 살아있는지를 보는 것도 좀 중요한 거예요. 사주를 볼 때. 근데 안타깝게도 얘는 지금 살아있지를 못하죠.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똑같은 사주여도 이 해에 태어난 사람은 여자분들이 조금 더 잘 나가겠네 라고 봐야 돼요. 남자는 좀 대운이 힘들게 가네 라고 봐야 되고요. 여기서 보면 공망이 신유예요. 조금 이게 안타깝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얘한테 좋은 것인데 공망을 맞아요. 이 대운도 되게 좋은 대운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임모 일주한테는 지금 공망이 신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성이죠. 그래서 제가 좋은 글씨예요. 잘 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그게 조금 살짝 한 30% 정도가 감해지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공망을 안 맞았으면 훨씬 더 잘 쓸 수 있는 그 글씨들이라 이제 그거는 조금 안타까워요. 요 사주에서 어쩔 수 없죠. 공망을 맞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후가 좋아도 어떤 대운으로 흐르냐 내가 시간이 좋게 세워놔도 내가 좋은 글씨가 내 사주에 있어도 그 좋은 글씨가 손상을 입지 않는 운으로 가고 있냐 아니다 그 좋은 글씨 잘 못 써먹는 운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조금 그 운의 흐름이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임수 4월생에는 기우씨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일이 같아도 사주가 같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여자와 남자는 운이 정반대로 가고 여자가 순행을 하면 남자가 역행을 하고 남자가 순행을 하면 여자가 역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정반대로 가는 거 있고 지금 본 것처럼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월 일에 태어났다고 절대 같은 사주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신혜시를 볼게요. 신혜시. 신혜시는 뭐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화의 기질이 왕한 때 불이 많을 때 태어나면 언제 태어나면 좋다 그랬죠? 불이 많으면 월지에 불이 많은 계절에 태어났으면 시간은 차가운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럼 물이 좋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화의 계절에 태어났는데 물이 좋네요. 물이 왔네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아. 원래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온도로 봤을 땐 나쁘지 않아요. 주호로 봤을 땐. 근데 이게 뭐가 아쉽냐면 이렇게 오행이 완전히 몰려있는 사주는 얘네들을 이렇게 건너가게 하는 거 없이 이렇게 바로 옆에서 물이 붙잖아요. 그럼 싸움이 나요, 싸움. 또 그냥 붙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통과를 해서 부드럽게 빠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이렇게 뭉쳐있는 경우는 싸움이 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얘네가 섞일 수가 없는 거야, 해수가. 해수가 웬간히 대적을 해서는 좀 힘들어, 얘네들하고. 그냥 붙는 거야. 우리 한 판 붙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나마 지금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신금이거든요. 그쵸? 신해. 그리고 해수가 있으니까 이 신금이 꽤 역할을 해. 바로 옆에서 또 얘를 생해주고 있잖아요. 정인이니까. 응? 그러면 얘를 송산시키지 않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사주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시내로 했을 때는 얘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최고의 중요도 별 세 개가 이 신금이에요. 얘를 잘 해야지만 이 임수가 좀 스무스하게 갈 수 있어. 왜냐하면 금이니까 이렇게 적당히 빠져가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신목이 손상을 안 입는 게 중요한데 그럼 언제가 손상을 입을까요? 을목이 뜨면 손상을 입겠죠. 을신충이 되니까. 응? 간목도 별로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 신금이 최대한 안 다쳐야 되는데 을목이나 간목이 뜨면 좀 이 신금이 다칠 때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정인의 문서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 그때. 라고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을목이나 간목이 떴을 때. 그리고, 병화가 뜨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올해같이 병오년이면 병신합수가 돼요. 그쵸? 병신합이 돼요. 응? 근데 올해같이 병운년이면 오화가 있잖아. 그럼 병신합이 원래 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병신합 수. 그러면 임수하고 같은 해가 되니까 좀 더 낫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올해같이 병운년은 병신합이 되지 수는 안 되거든요. 왜냐면 지지가 힘이 제일 세다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지지가 오한데 어떻게 수가 되겠어? 그러면 이 신금만 나한테 소중한 신금만 합을 당한 거야. 그쵸? 그럼 내가 이 신금 정인을 잘 써먹는 사람인데 합을 당해버리는 거 어때요? 잘 못 써먹겠지. 그쵸? 그리고 만약에 임수한테 올해가 병오년이니까 임수는 뭐죠? 병화잖아, 병화. 병화는 뭐예요? 편제죠, 임수한테. 그러면 편제가 나의 시주에 병신합 수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나 편제를 노리고 그러니까 큰 돈을 노리고 정인의 문서를 내 문서랑 합을 하니까 돈에 약간 좀 눈이 멀어서 그 합을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 문서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한테 가장 그 힘든 글씨잖아, 병오년. 그래서 만약에 임수사회생인데 올해 뭐 계약이 있다. 아니면 내가 뭐 물건 같은 걸 산다. 뭐 부동산을. 그러면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실수할 수 있어. 저거 하면 큰 돈 버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가 좀 잘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이렇게. 음.
"큰 돈을 노리고 잡은 계약, 투자 문서가 문제가 되거나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제를 쫓아서 나의 정의는 좀 함부로 쓰면 신금을 '좀 문제가 생기네 올해.'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술시, 경술시. 음. 술토죠, 술토. 임수한테. 음? 그러면 뭐가 되죠? 얘는 편인이 돼요, 편인. 그리고 이 토는 뭐예요? 술토. 원래는 술토는 임수한테는 정관이에요, 정관. 그쵸? 근데 사실은 아니죠. 어. 얘가 아니다. 편관이죠, 편관. 정관이 아니고 편관. 그리고 편관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신금이 들어 있잖아. 정제, 편제, 편관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이 또 뭐가 되죠? 이렇게 경술이 들어오면? 술은 누구를 만났어? 오화를 만났잖아. 이노술 또 얘한테 그냥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나 불이 많아 죽겠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좀 차가운 기운으로 왔다고 좋아했더니 왜냐면 수희 씨는 저녁이니까. 근데 수희 씨가 자기의 본분을 잊고 오화를 만나는 순간 그냥 불이 돼 버려요. '아 나 불이야. 나 불 운동하러 갈래.'라고 돼 버려요. 그러면 정말 불바다 위에 임수가 떠 있는 격이죠. 응? 그래서 너무 이때는 화가 강해져요. 음. 그러면 이 임수가 좀 견뎌내기가 쉽지 않으면 물론 저 화를 써먹긴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 경술 시가 좀 가장 힘든 시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도움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개인적으로. 불바다에 정말 외로이 떠 있거든. 음. 그래서 요 '너무 기반이 약해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에도 대운의 흐름이 좋으면 좀 해로움을 피해 가요. 내가 시간이 좀 나쁘게 태어났어도 워낙 대운이 좋으면 고거를 좀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운의 흐름으로. 근데 이제 대운이든 세운이든 마냥 좋을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좀 태어난 시간이 안 좋으면 '내가 거기서 좀 얻는 해로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오늘 어때요? 시간 이렇게 보는 거 이해가 되세요? 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죠 좀? 아직은 쪼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시간도 한번 봐 보시는 게 왜냐면 같은 사주라도 어떤 시간을 갖고 있냐에 따라 이 명식의 느낌이 완전 달라지는 거를 좀 느껴 보시라고. 왜냐 인제 저희가 이제 글씨 하나하나만 봤으니까 그러면 임수 사월생 요것만 지금 계속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체를 보는 것도 좀 연습을 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지 이렇게 좀 멀리서 보는 느낌이 있어야지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지금 한 50분 수업했는데 요 임수 어 사회생이 여러분한테 상담을 온 거예요. "나 사주 좀 봐 주세요."라고 상담을 왔을 때 이 명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제 좀 꼼꼼히 봐 볼게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썼던 것들이 사주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혹시 인시와 수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인시가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인호술이 돼도 어쨌든 식신이 여기 딱 살아 있고 이 사람이 먹고 살걸. 그리고 여기 뭐예요? 나와 같은 비견이 어쨌든 내 팀이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임수는 임목을 만났을 때 꽤 세력이 있거든요. 저 임수는 청시지에 있는 임수가 임목을 만나면 세력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민이 난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음.
그리고 요 기후도 좀 안정권이긴 한데 엄청 안정적이긴 한데 또 왜 또 어떤 분들은 난 그렇게 인생이 안정적인 거 싫어요. 난 그냥 맨날 직장 다니고 이런 거 재미없어." 라는 분들한테는 이 사주가 또 별로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냥 "명리학적으로 이 시간이 좋아요."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분은 "나는 막 이렇게 좀 화려하고 막 내 기운을 펼치면서 내가 쪼끔 약해지더라도 살고 싶어요." 하면 또 그렇게 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제가 보기엔 요거는 좀 예술가 사주 같고요. 이민. 요 구성은. 요렇게 할 때는 이분들은 쪼끔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아요, 이런 사주는. 음. 그러니까 요렇게 같은 사주여도 또 달라요. 뭐 어떤 글씨가 저 뒤에서 받쳐 주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같이 저랑 해 보세요.